열두경락을 전체적으로 다 해서 하나씩 쪼갤 수도 있지만은 크게 그냥 유기적으로 보죠. 보면은 군화가 있죠. 군화, 군화, 뜨거운, 예, 열기운. 이건 이제 수소음 군화 같으면은 심경, 족소음 같으면은 신, 예,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군화가 있고 그 다음에 태양이 있죠. 태양, 예, 태양 한수, 수태양, 소장, 족태양 방광, 그 다음에 양명이 있겠죠. 수양명 대장, 조양명 위, 그 다음에 태음이 있겠죠. 수태음, 족태음, 그 다음에 궐음이 있겠죠. 궐음, 그 다음에 수궐음이 있고 족궐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태양한수, 궐음, 소양 상화가 있죠. 상화. 자, 이 골자는 자, 어쨌든 이렇게 총 6개의 기본적으로 큰 테마로서의 감정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 하나하나 나누어서 세세하게도 설명하면 또 복잡해지니까, 일단은 군화라는 것은요, 일종의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쾌락이나 만족이라든가 이런 쪽의 어떤 그 감정을 유발해요. 예, 그런 상태. 그러면은 이것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보충하기 위해서 하겠죠. 예, 그것을 그 수소음구나 심경에서 오는 어떤 그런 즐거움이나 쾌락하고요. 그 다음에 족소음에서 오는 그런 즐거움이나 쾌락은 달라요, 종류가. 예. 어쩌면은 수소음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어떤 짜릿한 그런 것들을 느끼고 싶어 하는 것이고, 수소음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죠. 어쩌면은 조금은 음적인 쾌락. 그래서 뭐 섹스를 통한 거라든가, 그 다음에 예술품, 아주 멋진 예술품을 감상을 할 때 느껴지는 그런 즐거움, 기쁨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수소음의 심경으로 오는 그 순간적인 것들은요, 일반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것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다이버, 고공낙하를 한다든가, 예, 이런 극단적인 어떤 스릴 같은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그게 이제 만약에 보충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극단적으로 마약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끝이 없어요. 자, 그런 어떤 부분에서 감정이 지배가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태양한수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것이 쫓기는 것, 쫓긴다. 뭔가에 막 계속 쫓긴다. 그 다음에 공포감을 갖는 것, 무서운 것들에 막 쫓기는 것, 예. 긴장, 예. 과도한 긴장 상태, 막 이런 현상들 있잖아요. 그런 것에 막 시달리는 겁니다. 예. 이것이 수태양하고 족태양이 또 달라요. 수태양 소장에서 나오는 쫓기는 그 현상은 일종의 어떤 거냐면은 늘 규칙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하나의 트라우마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만 보면은 무서운 거야.
또 어떤 상황만 되면 무서운 거야. 극단적인 어떤 무서운 상태가 쫙 올라옵니다. 속에서 쫙 올라와서 막 그냥 완전히 긴장 상태가 되고, 그 왜 이럴 때가 있잖아요. 어릴 때 보면은 무서운 아버지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겠지만 옛날엔 그랬어요. 아버지가 엄청 무섭고 권위적인데, 이제 애가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밥투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옛날에는 좀 많이 그랬습니다. 이 권위적인 아버지가 막 그냥 애 뺨을 갖다 쫙 때려버려. 새끼 그러면서. 그러면 애가 막 그냥 바들바들 떱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이게 수태양에서 오는 거예요. 소장이 굳어요. 애가 막 토하려 그러죠. 예. 근데 족태양으로 오는 것들은 그렇게 아니에요. 그냥 무던히 있다가 갑자기 예를 들어 산길을 가다가 그냥 잘 고요하고 조용한 산길을 쫙 가는데 갑자기 저 앞에서 뭐 멧돼지 한 마리가 나타났다. 예. 이런 갑작스러운 공포증에 시달리는 거. 예. 이런 경우에 바로 저런 그 경락이 손상을 입습니다. 실제로 이제 예전에는, 지금은 없는데 예전에는, 지금도 뭐 어음이라는 것은 있죠. 예. 이 건축계통은요, 어음이 난발을 했어요. 예. 그래서 어음 부도를 엄청나게 많이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어음을 또 받고 어음을 끊어줘요. 그러면 어음이, 끊어준 어음이 돌아오잖아요. 그럼 돌아올 때 그 막기 위해서 시간 싸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저도 그걸 겪어봤지만은, 저는 어음은 발행 안 해봤는데, 실제 어음 발행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어음 막을 날이 오잖아요. 한 일주일 전부터요. 슬슬 이제 쫓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음 막는 당일날 되면 얼굴색이 새카매요. 예. 막 초읽기 하듯이 막 그 긴장감, 그 쫓김에 거의 뭐, 예. 그래서 이 장이 안 좋아, 장이 안 좋아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소장이에요. 예, 지금이야 하는 거지만. 예. 그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참 많이 보는 경우인데, 이 여자분이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가 술만 먹고 들어오면 두들겨 패는 겁니다. 그 공포감요. 예.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는 직업적으로 뭐 특히나 이제 뭐 경찰직이나 이런 것도 많겠지만은 극도의 긴장 상태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 성폭행 한번 당한 거에 대한 트라우마에서 빠져가지고 그 공포에서 못 태어나는 겁니다. 그건 족태양으로 와요. 예, 그런 것 같이 이런 쫓김이나 긴장, 공포 상태가 계속되는 될 때는 수태양으로, 족태양으로, 그래서 소장과 대장 경락을 무자비하게 짓밟아 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양명은 어떤 거냐면 욕심이에요. 욕심. 예. 늘 부족함, 늘 갈증 상태. 뭔가가 1% 부족한 것 같아. 예. 뭔가가 1% 부족한 것 같아. 악착같이 모았는데 500만 원을 모았어. 그러면 다음에 1000만 원. 1000만 원을 또 악착같이 모읍니다. 악착같이 모아서 또 5천만 원. 정말 피같이 모읍니다. 어떻게 모으냐? 자, 물론 열심히 일해서 한 푼, 두 푼 저축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요만큼 모아서 요만큼 빌려주고 이자 받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일하면서 돈 벌고 이자로 또 돈 벌고 이런 식이죠.
그래서 사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쪽에는. 그러니까 그 꼭 사채를 하지 않더라도 어떤 사람은 일하면서 주식 투자하기도 하고 코인 투자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부동산 투자하기도 하고. 그래서 늘 이 금전적으로 나는 아직 모자라, 나는 아직 갈증이 난다, 뭐 배고프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러한 욕심이 차곡차곡 쌓이잖아요. 예, 그것이 바로 이 양명의 기운이 과다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수양명은 대장이고 족양명은 위장이죠. 예, 예,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그 에너지가 박살이 납니다. 예. 보통 대장암이나 위암 걸린 사람들, 저는 그래요. 아, 저 사람은 욕심 부리다가 병 났다. 예. 물론 수양명 대장과 족양명 위장은 서로 달라요. 그 욕심의 형태가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태음은요, 우리가 보통 우리 오행에서 토 그러면 생각이, 동양의학을 하신 분들은 알죠. 생각이 많다. 그럼 생각 많은 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어떤 거냐? 의심. 못 믿어요. 예. 의심하고, 예. 고민하고, 그 다음에 이게 큰 일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작은 일 가지고 의심하고, 작은 일로 고민하고, 지었다가 생각으로 막 이만큼 키웠다가 부쉈다가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의심하고 고민하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어떤 저것만 오면은 슬픔이 과다해지고. 예. 아이, 저 정도면 별거 아닌데 하는데도 막 드라마에 약간만 슬픈 게 나오면 눈물이 지 내려오고, 세상의 모든 슬픔은 자기 슬픔인 것 같이 느껴지고, 세상의 모든 고민은 자기 고민이고, 예. 뭐 조그만 일만 있으면 저게 의심스러워. 예. 이것이 족태음은 비경이죠. 비장이죠. 비장 최장으로 옵니다. 수태음은 폐로 와요. 폐경락의 에너지죠. 그래서 너무 슬퍼하다 보면요, 실제 폐에 기흉이 생겨요. 예. 옛날에 김정호란 가수 있었어요. 하얀 나비라는 노래를 불렀던 분인데 한탄조를 합니다. 한탄. 예. 결국 그분 폐결핵으로 돌아가셨어요. 예. 그 다음에 당뇨병 환자들 한번 보세요. 사람을 안 믿습니다. 거꾸로 얘기할게요. 의처증, 의부증 있는 사람들 당뇨 오기 되게 쉽습니다. 어느 정도냐? 의처증, 의부증이 심한 사람인데, 여자분인데 남편이 퇴근 시간 딱 되면 전화합니다. 지금 퇴근해? 그러면은 알았어. 전화 끊어요. 집에까지 딱 오는 30분인데 10분 간격으로 전화해요. 지금 어디까지 왔어? 지금 또 어디까지 왔어? 사람 미칩니다. 예. 친구 만나러 어디 나가면요, 30분 간격으로 전화해요. 제정신으로 살겠습니까? 예. 이런 거 태음으로 많이 오죠. 그 다음에 벌음은 주로 보면 승부욕이에요. 승부욕. 예. 그 다음에 분노라기보다는 승부욕이 강합니다. 승부욕.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냐면은 복수심.
경쟁력, 경쟁심, 예. 이런 것들, 투쟁심. 예. 이것도 수고로움하고 족고로움이 달라요. 수고로움 같은 심포로 오는 것은 내가 누군가한테 대화를 하다가 딸리잖아요. 만약에 지식적으로 딸린다.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속에서 내가 왜 저걸 몰란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막 파재끼기 시작해요. 예, 막 파재껴 가지고 나중에 그 친구한테 가 가지고 반드시 지식적으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선비들이 그게 많았죠. 그건 또 바람직한 현상일 수도 있지만 너무 또 그래요. 이게 수고로움 에너지가 너무 강하면요, 세상 천지 모르는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 다 아는 척 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모른다 싶으면은 내가 상대방한테 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말이 많죠. 예, 세상 모르는 게 없다니까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진짜 아는 건지 수박 겉핥기 아는 건지는 몰라도 어쨌든 간에 왜 그렇게 아는 게 많아? 예, 그런 거. 근데 조건은 뭐냐? 그게 아니에요. 팔씨름에서 졌다. 와서 근육 키워서 내가 팔림 키워서 꼭 이겨야 되겠다. 이런 거 있죠. 예. 운동선수들한테 참 좋은 건데 어쨌든 간에 그런 투쟁심, 내가 힘든 일이지만은 이거 반드시 내가 해낸다 라는 그런, 예, 그런 투쟁심, 경쟁심, 경쟁에서 꼭 이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고런풍에서 나옵니다. 지식적이든 육체적이든 상황을 갖다가 내가 극복을 하기 위해서의 용을 쓰는 겁니다. 용을 써요. 예. 이것이 사택에 잘못됐을 때는 그야말로 폭력으로 변합니다. 예. 언어 폭력도 폭력이에요. 대놓고 언어 폭력하는 사람들 있죠. 이 바보 같은 게 그것도 모르냐? 너 머리는 왜 달고 다니냐? 이런 거 다 고런풍이 과다한 겁니다. 예. 그러고 뭐 조금만 하면 말보다 말하다가 어떻게 해요? 싸우자고 덤벼들어요. 예. 네가 그렇게 잘났어? 입에서 탁 나오는 네가 그렇게 잘났냐?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예. 자, 그 다음에 소양 상화는 이거는 히스테릭한 거, 그 다음에 분노, 예. 도발, 예. 그 다음에 이런 거죠. 폭발하는 거죠. 한마디로. 예. 이건 자기 감정을 주체를 못하는 겁니다. 이 위에 고름에서 이 승부욕, 복수심 이런 것들은요, 상황이 벌어져야 돼요. 벌어져서 그 상황에서 쭉 이어지는 과정에서 내가 반드시 내가 힘을 키워서 내가 이겨내겠다, 경쟁에서 이기겠다, 이런 형태지만은 밑에 건 그게 아니에요. 대화하다가도요. 대화하다가도 그냥 자기 막 그냥 감정에 자기가 주체를 못해서 막 끄르륵 넘어갑니다. 그 히스테리 부리는 여자들 있죠. 예. 그 다음에 말 조금만 기분 상하면 그냥 막 바로 그 자리에서 막 그냥 폭발해 버립니다. 말로 막 폭발을 하든 막 밥상을 뒤집어 엎어 버리든. 예. 이게 하나의 천둥벼락 같은 그런 상황이 감정적으로 표현이 돼 버려요. 이게 바로 소양상화예요. 예. 이것이 수소양 3초로 올 때는 히스테릭한 걸로 오지만 족소양 상화, 담 상화로 올 때는요, 그야말로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육기와 감정이에요. 이 육기와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동양의학에서는 경락 에너지를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반드시 이 육기와 감정 상태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연관이 돼야 됩니다. 왜 그래요? 경락 에너지는 생체 에너지예요. 생체를 조절하는 에너지예요. 제일 앞에서 육기와 경락했죠. 그 경락 유주선상에 있는 이 신체 부분도 다 관리를 하지만, 장기도 관리하지만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 경락 에너지가 담당하고 있는 고기에서 기능적인 면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건 다 면역과 연관이 돼요. 자율신경과 연관이 돼요. 그래서 자율신경이 조절이 안 되고 면역이 조절이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 뭐가 와요? 병이란 병은 여기서 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도 생기는 거고요. 자가면역도 종류가 다 달라요. 어떤 건 갑상선에서 자가면역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어떤 건 입안에서 일어나기도 하고요. 눈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뇌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건 근육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다 다릅니다. 어떤 건 교원 조직에서 일어나고, 어떤 건 췌장에서 일어나고. 왜 그럴까? 왜? 예. 그냥 뭉뚱그려서 어디가 안 좋아서 갔는데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류마티즘입니다. 아니면은 베체트입니다. 아니면은 루푸스입니다. 근데 왜 달라, 부위가? 그죠?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 그 환자들의 특성을 보면 다 여기에서 기인돼요. 감정에서. 극도로 공포감을 느끼고요. 극도로 쫓기면서 태양 한 수가 고장이 났는데 여자아이가 루푸스가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수태양 소장에서 태양 한 수가 태양 한 수 에너지가 고장이 났어요. 이 사람은 자가 면역이 왔는데 뭐로 왔느냐? 혈액암으로 온 거예요. 이것과 연관을 지을 수 있어요. 수태양 소장은요, 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병에 대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가 면역이 안 되죠. 근데 육기가 조절이 되면요, 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약 사범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마약을 갖다가 끊게 만든다. 어떤 걸 써야 되겠어요? 답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세분화 시켜가지고 질병과 치료 방법을 병행을 했을 때 이 육기 에너지 조절은요, 정말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저런 게 가능해? 라고 할 수가 있는데, 기적 같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그냥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잘 쓴 거밖에 없어요, 맞게. 네. 이것이 바로 경락과 육기의, 특히 감정과 육기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타고날 때부터 이 육기가 다 고르지 않게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느 때가 되면 만성병으로 지병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그걸 특성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사람이 태어난 계절하고 철저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이 육기라는 것은 한난조습 또는 온도와 습도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바로 계절이에요, 계절.
예. 그래서 명리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계절에 따라서 격을 잡는 겁니다. 그 격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이라든가 이런 걸 결정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조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조후라는 거는요, 운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감정 상태, 그 사람의 환경적인 상태만 나타내는 거지. 이렇듯이 바로 감정은요, 육기 에너지와 뗄래야 뗄 수가 없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불치병, 난치병들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바로잡지 못하고 병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